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 누립스에서 발표된 이제 연합학습에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활용하는데 동시에 이제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닌 컨트라스티브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소개부터 하자면 우선 연합학습 자체는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함께 이제 컬러버레이티브한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하학습 방법이고요. 처음 이제 이 연합학습이 나왔을 때는 이제 로컬 데이터 세트 간의 분포가 다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소개를 하였으나 실제 환경에서는 이제 로컬 데이터 세트들이 헤테로지니어스하고 다들 이제 분포가 다 제각기 다른 성질로 인해서 이제 막상 이제 그렇게 해보니 모든 클라이언트들에서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다뤄보기 위해서 이제 개인화된 연합학습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는 이제 각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화된 모델을 학습해서 이건 이제 각 클라이언트들의 데이터 특징에 맞게끔 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일반적인 연합학습을 따르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개인화된 연합학습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나왔지만 다들 이제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보다는 단순히 이제 성능 좋은 컴퓨터 한 대에 이제 뭐 가상의 클라이언트들을 이제 클래스로 여러 개를 두고 실험을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대규모 신경망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이는 처음부터 학습할 때 많은 비용들이 컴퓨테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 밴드위드가 필요합니다. 이는 실제로 이제 실제 로우 리소스 디바이스라고 하면 이제 뭐 흔히 아시는 라즈베리 파이나 좀 더 나아가는 센서들이나 뭐 좀 그나마 높은 거 뭐 핸드폰 이런 데서의 전압학습은 이제 실제로 이런 큰 신경망을 학습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코더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픽스드 프리트레인드 백본을 사용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러너블한 레이어를 추가해서 각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이제 백본에서 생성된 레프레젠테이션 융합해서 이를 활용하는 이제 좀 가벼운 방식의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동물을 앞서서 이제 멀티플 프리트레인드 백본에 대한 성능을 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픽스된 인코더로 이제 프리트레인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면은 학습 단계에서 이제 복잡한 계산이나 대규모 신경망 정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프리트레인드 파운데이션 모델은 업데이트를 하지도 않고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 파라미터를 교환할 필요도 없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모델을 갖는 해당 파운데이션 모델이고요. 이건 되게 큰 모델입니다. 그래서 픽스드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생성된 표현을 여러 개를 사용하다 보니 그걸 융합을 해서 이제 러너블 레이어에 추가를 하다 보니 실제 통신을 하는 거는 러너블 레이어의 파라미터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하는 매개 변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여러 개를 사용하는 거랑 하나만 사용하는 거랑은 이제 입력 샘플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R에는 패드 에버리지 방식으로 레지넷 18을 이제 한 개를 이제 이제 완전 그냥 처음부터 학습한 결과가 맨 위에 트레이닝 프롬 스크래치고 이제 레지넷 18이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거를 한 개만 사용하고 그 뒤에 러너블을 넣었을 때 레지넷 18을 세 개를 사용하고 뒤에 이제 러너블 레이어를 썼을 때의 각각의 성능과 파라미터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11밀리언은 한 개의 레지넷 18과 뭐 그리고 뒤에 뭐 러너블 레이어를 포함한 파라미터 개수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레지넷 18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그냥 이제 러너블 레이어에 대한 파라미터 개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어, 위아래가 지금 동일한 모델을 가정하고 있다는 거죠? 네, 다 레지넷 18인데 이제 얘는 레지넷 18을 하나만 사용하는 것 같고요. 얘는 이제 레지넷 18을 하나만 사용하지만 이건 이제 레지넷 18 자체를 업데이트를 하고 얘는 레지넷 18을 업데이트는 하지 않고 뒤에 있는 러너블 레이어만 업데이트하고 여기서는 파인 튜닝한 거고, 밑에는. 네네, 그렇죠. 여기서 세 개인데, 세 개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디멘션이 세 배가 되다 보니, 왜냐하면 세 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컨캐트네이트한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세 배로, 왜냐면 입력값이 세 배가 늘어나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기본적인 프리미너리 실험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학습은 이제 로컬 모델의 파라미터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큰 모델일수록 역시 파라미터가 크고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이제 높은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발생하고 전송을 주고받을 때는 이제 높은 커뮤니케이션 밴드위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파라미터 대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해서 더 나은 개인의 표현 능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가 아닌 이제 클라이언트 간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이제 정보 캐리어, 인포메이션 캐리어가 필요한데 이를 이제 여기서는 프로토타입을 활용을 합니다. 프로토타입 자체는 특징의 평균값이고 인베딩인 벡터 유형으로 이제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에서 같은 색깔은 이제 이게 피처 스페이스라면 초록색은 특정 클래스 1번에 대한 피처 스페이스가 되고 이건 이제 각각 클래스에 대한 피처 스페이스가 되고 각 색깔에 맞는 포인트는 해당 샘플 그리고 검은색은 그 샘플들의 프로토타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공유해서 다양한 학습 도메인에서 더 나은 지식 공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안하는 방식은 이제 Federated Prototype Wise Contrast Learning으로 FED PC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위와 같습니다. 우선은 위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N명이 있다면 K개의 프리트레인드 모델 백본을 두고요. 그래서 RK로 두고 이제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즈 된 클라이언트별 프로젝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H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환은 이 H 파라미터만 교환이 아니고 업데이트는 실제 이 파라미터 H만 업데이트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요. 뒷부분은 이제 로스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백본에서 나온 여러 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융합해서 프로젝션 네트워크에 추가한 다음에 융합한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융합된 레프레젠테이션을 다시 이제 ZX로 표현을 하고 이를 각각의 클래스 프로토타입과 비교를 하여서 로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동일하게 서브로 전송해서 클래스 프로토타입을 생성하게 됩니다. 로컬 업데이트 단계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K개 프리트레인드 백본에서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K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8번, 클래스 8에 대한 샘플 하나가 있다면 그 샘플이 한 개 들어온다면 백본이 만약에 3개, K가 3개라면 그게 그 샘플이 이 백본의 이제 출력 차원이 이제 뭐 예를 들어 512차원이라면 이게 3개가 있기 때문에 샘플 하나에 대해서 512차원 곱하기 3의 레프레젠테이션 길이가 나오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 프리트레인드 모델 1번에서 나온 건 파란색, 2번은 초록색, 3번 노란색을 치면은 이걸 이제 컨캐트네이트 합니다. 단순 컨캐트네이트 해서 순서는 모든 샘플에 대해서 모든 학습에 대해서 동일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프로젝션 네트워크의 입력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프로젝트된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최종 여기서 이제 활용하게 되는 퓨즈된 융합된 레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컨트라스티브한 방식으로 로스도 설계를 합니다. 프로토타입은 이제 두 가지의 프로토타입을 여기서는 갖게 됩니다.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이 이제 퓨전에서 많이 쓰이지만 퓨전에서는 이렇게 나뉘지는 않고요. 연합학습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로컬 프로토타입과 이 글로벌 프로토타입, 이제 일반 C와 이제 바하 C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별로 이렇게 단순하고요. 특정 클라이언트 I가 보유한 클래스 J의 모든 샘플, 클라이언트 I가 샘플을 뭐 100개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100개의 평균을 로컬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한 명이 보유한 동일 클래스의 모든 샘플의 평균. 그리고 이거는 클래스 J를 보유한 클라이언트들의 로컬 프로토타입의 평균을 글로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클라이언트들의 이 로컬 프로토타입들을 한 번 더 같은 클래스끼리 평균한 거를 글로벌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개의 프로토타입이 생성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 프로토타입은 로컬에서 구할 수 있지만 글로벌 프로토타입은 이게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로컬 프로토타입을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클라이언트들은 로컬 프로토타입을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로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글로벌 프로토타입 베이스드 로스가 있고 로컬 프로토타입 베이스드 로스가 있습니다. 일단 컨트레이스티브 로스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로스 방식으로 식이 전개가 되고요. 다만 이제 ZX는 융합된
표현이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컨트롤 로스와 달라지는데, 이제 프로토타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부분에 이제 글로벌 프로토타입이 네거티브, 포지티브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로컬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프로토타입이 들어가되 앞에 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든 본인을 제외한 모든 본인을 포함한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프로토타입 같이 고려해서 로스를 구성을 합니다. 최종 로스는 아래와 같고요. 이 두 개의 로스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이게 두 가지의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 M의 ZX 그러니까 프로젝티드 된 융합된 레프레젠테이션이 1, 2, 3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M은 1, 2, 3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만약에 하나의 배치 내에 있고 모든 이제 그 클라이언트 내 연합학습하는 것에서 클래스가 5개로 이루어져 있다면 글로벌 프로토타입은 5개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클래스를 다 가져와서 평균을 하다 보니 이제 글로벌 프로토타입 베이스 로스 같은 경우는 이 클라이언트 M의 이 1, 3, 4와 글로벌 프로토타입 1, 2, 3, 4 이 검색 테두리로 된 거를 다 이제 컨트롤 로스 방식으로 가까운 것 가깝게 먼 건 멀게 이제 다른 건 멀게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로컬 프로토타입 베이스 로스가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 썸을 하고요. 평균을 하는데 이 부분은 또 동일합니다. 클라이언트 M이 134를 가지고 있다면 다 134를 비교를 하고요. 이제 이제 N명이니까 클라이언트 0에서 N-1까지 모든 클라이언트 로컬 프로토타입과도 비교를 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클라이언트 0의 로컬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클라이언트 N-1은 이제 검은색 테두리가 있죠. 검은색 테두리는 글로벌 프로토타입이라고 이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0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1, 2, 3, 4, 5 다 가지고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 N-1번은 본인은 2, 3, 4만, 2, 4, 5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 클라이언트끼리의 지식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로컬 프로토타입 베이스 로스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끼리의 이 로컬 프로토타입을 서로 비교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해당 클라이언트가 로컬 프로토타입이 없다면 그거는 글로벌 프로토타입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서메이션이 이제 로컬 프로토타입 베이스 로스가 되고 글로벌 프로토타입은 단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프로토타입은 좀 더 일반화된, 왜냐하면 이제 모든 로컬 프로토타입의 평균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제너럴한 지식을 흡수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로컬 프로토타입 베이스 로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제너럴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다르게 말하면 클라이언트끼리의 지식 공유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끼리를 좀 더 고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진행을 해서 로스 두 개를 최종적으로 더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추론 같은 경우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컨트롤스 로스만 활용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없고요. 그래서 이 컨트롤스 로스는 이제 아무래도 명확한 디시전 바운더리보다는 유사성 매트릭을 학습하는 데서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인퍼런스 방식이 아니라 이제 프로젝션 네트워크에서 출력, 이 ZX 있죠. 그거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로컬 프로토타입과의 유사도 점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ZX의 클래스가 1번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134에 대한 로컬 프로토타입이 있다면 그 1번이 ZX의 1번이 로컬 프로토타입 1번과 가까운지 2번, 3번과 가까운지 4번과 가까운지 다 거리를 비교해서 가장 가까운 것과에 이제 거기에 이제 라벨을 할당하고요. 이 경우는 따로 설명은 없었지만 코드를 봤을 때는 이 유사도 점수 계산은 L2 디스턴스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론 때는 L2 디스턴스로 아마 가까운 거를 계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가장 큰 클래스로 예측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은 간략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은 좀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디짓 데이터셋 이렇게 다 4개와 오피스 칼텍 10에서 이제 아마존 이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도메인넷이라고 이제 6개의 서로 다른 피처와 피처 특징과 이제 피처와 이제 각 다른 라벨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노나이디 세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가지를 구성하는데요. 피처 시프트 노나이디와 피처 시프트 노나이디는 이제 소유한 데이터 세트는 동일한 레이블 분포를 갖지만 피처 분포가 다릅니다. 이는 이제 간단하게 도메인 넷을 설명하자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1번과 2번은 뭐 클락과 액세스를 갖지만 클라이언트 1번은 스케치와 뭐 퀵드로우를 갖고 클라이언트 2번은 이제 뭐 리얼과 뭐 인포그래프를 갖는 뭐 이런 식으로 레이블은 같지만 이제 피처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라벨 시프트는 이제 1번과 2번이 스케치와 리얼만을 갖지만 이 에어플레인과 클락, 2번은 뭐 볼과 바이시클 이렇게 받는 레이블 시프트 노나이아이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매개 변수 알파가 있는 디리클렛 디스트리뷰션으로 시뮬레이션이 되고요. 피처 앤 라벨 시프트는 이제 위 두 개를 다 결합한 실제 시나리오에 가장 부합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바탕으로 실험했고요. 클라이언트는 5명, 5명으로 설정하고 이 아래 경우에는 데이터셋에 따라 5명, 4명, 6명으로 조금 적은 다른 실험들에 비해 좀 적은 클라이언트를 어, 상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 같은 경우는 모든 경우에서 백본으로 이제 기본 실험에서 퀵드로우, 에어크래프트, CUBird로 프리트레인드 레지넷을 사용하고요. 컴프레이션들은 백본 다음에 프로젝션 네트워크와 클래시파이어 두 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제한하는 방법의 경우는 백본 다음에 하나의 fully connected 레이어인 프로젝션 레이어만 네트워크만 구성을 하고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지 않으니 클래시파이어가 필요가 없고요. 프로젝션 네트워크로 나오는 피처만 있으면 됩니다. 배치 사이즈는 32, 웨이트 디케이, 학습률, 그리고 타우, 뭐 아다 옵티마이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메인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디짓5에 대해서는 피처 시프트 환경에서만 실험을 하였고요. 오피스텐이나 도메인에서는 이 피처나 라벨 시프트 여러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제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우수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가로화는 이제 세 번의 실험에서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을수록 실험할 때마다 성능의 차이가 없었다는 걸 나타냈기 때문에 작을수록 좋고요. 가장 일관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헤테로니티 정도에 따른 성능인데요. 이건 이제 라벨 시프트 사항에서, 그러니까 피처는 동일하지만 라벨들이 다른 환경 설정에서 디리클레 분포를 활용해서 샘플링을 할 때 알파를 다르게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알파는 이제 노나이아이디 정도를 설정하고요. 낮을수록 이제 가장 이중한 이제 데이터 분포가 상이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이제 가장 이제 호모지니어스 할 때부터 헤테로지니어스 때까지 가장 좋은 성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수 같은 경우도 이제 배드 에버리지보다 15% 높다고 다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성능이 일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본을 이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레지넷들만 활용을 했지만 뭐 MLP, 알렉스넷, VGG, 뭐 VIT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어차피 레프레젠트만 동일한 디멘션의 레프레젠트만 생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본 도메인은 이제 프리트레이닝에 쓰인 데이터 셋이고요. 백본은 해당 프리트레인드 모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프리트레인드 모델 조합은 실제로 상상된 성능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처 라벨 시프트 상황에서의 디지5 피스텐에 대해서 그래서 특이한 건 이제 VIT 같은 경우는 디짓에서는 매우 안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또 오피스텐에서는 많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MLP 알렉스의 VG 조합에서도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에 대한 차이와 이제 프로토타입 활용, 그래서 로스에 관한 건데 로스에 대한 활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이 위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합을 활용을 했는데요. 프로토 디스트 같은 경우는 그 ZX와 프로토타입의 컨트래스티브 로스가 아닌 L2 디스턴스와 크로스 엔트로피를 더한 것을 로스로 활용을 한 거고요. 슈퍼바이즈 컨트래스티브 같은 경우는 로컬 프로토타입과 그 ZX와의 슈퍼바이즈 컨트래스티브 러닝 방식으로 로스를 구성한 겁니다. 하고 이제 제안한 방법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로스에서 글로벌 프로토타입 베이스드 로스만 쓸 때와
로컬 베이스드만 쓸 때, 둘 다 활용했을 때에 대해서 코릴레이션 스터디에서도 둘 다 사용했을 때 가장 기능이 좋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아무래도 실제로 실제 환경에서는 계산이라든지 통신 요구 사항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 가능한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를 대체하기 위해서 프리트레인드 백본으로 여러 신경망을 활용하는 라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고요. 백본에서 생성된 일반적인 표현을 이제 러너블 레이어 프로젝션 네트워크를 통해 클래스별 프로토타입을 활용하고 이를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토타입에서 공유된 지식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로컬 업데이트 중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컨트라스트 러닝을 사용하는 해당 ZPCL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